지금 잘 보이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부분은 지친 간을 회복하는 시간, 간 디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당신의 간은 안녕하신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가슴에 오른쪽 밑에 심장 쪽은 왼쪽입니다. 오른쪽 옆구리 위쪽을 살짝 잡아보면 거기에 간이 있거든요. 물어보세요. 당신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몸이 1000냥이면요. 간이 900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900냥이라고 다 하죠. 사실은 간과 눈은 붙어 있는 조직이라고 보셔도 다름없을 만큼 굉장히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1000냥이면 간은 900냥이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몸이 모두가 천냥인데 그 중에서 90%가 간에 영향을 미친다면 너무 대단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간은 안녕하신지,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 안녕하신지 묻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은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너지 대사를 조절합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모든 영양소들이 혈관 곳곳에 가기 위해서는 대사란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 대사 이상 검사하는 거 아십니까?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독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독소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지거나 면역이 떨어지거나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대사가 안 된다면 특수분유를 먹여서 키워야 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조절하는 곳이 바로 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라든지 단백질 합성과 담즙이라는 부분, 소화 효소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이 간과 간 주변에 있는 담낭, 그런 곳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간과 함께 단백질, 효소, 비타민 합성, 담즙을 생성하는 곳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간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기능이 해독작용입니다. 여러분, 해독이 잘 돼야 건강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독소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독소는 암모니아라는 아주 묘한 가스를 내뿜어요. 그래서 이 가스들이 제대로 해독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 몸을 침투해서 우리 몸에 특히 뇌로 올라가서 간성 혼수를 일으키게 하죠.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황달이 일어나거나 간성 혼수가 일어나는 작용이 이 해독 기능이 일어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장에서 흡수된 많은 독소들이나 세균들이 제거되는 과정을 바로 간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간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에너지 대사가 되지 않을 것이며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소화가 되지 않을 것이며 해독이 되지 않아서 독소에 우리 몸이 쩔어버릴 것이며 세균들이 번식해서 우리 몸은 많은 염증이 일어날 거죠. 그래서 이 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간으로부터 우리는 독소로 지켜내는 유일한 기능이 간인데 이 우리 몸에 유입되는 독소들은 어마무마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입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경구독, 농약, 항생제, 중금속, 방부제, 트랜스지방, 식품 첨가물, 염소, 유무기 화합물들. 그런데 나는 방부제 먹지 않는데요. 나는 항생제 먹지 않는데요. 나는 중금속 먹지 않는데요. 나는 농약을 써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야채, 고기, 그리고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물을 통해서 농약, 항생제, 중금속, 방부제, 트랜스지방 이런 많은 첨가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피도, 화장품이나 일상 화학 제품들, 세탁세제, 욕실용품들, 우리 피부에 접촉되는 많은 제품들이 화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석유 계면 활성제들이 우리 피부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유방 조직물을 뜯어내 보면은 그 안에서 샴푸 냄새가 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피부를 통해서 경피독이 우리 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독,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이죠. 자동차 매연, 황사,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헌집증후군 그 모든 우리 주변의 공기를 통해서 많은 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플라스틱 사용하시죠? 종이컵 안에 있는 PFO의 코팅제들, 나무젓가락, 프라이팬에서 코팅된 성분들, 우리가 입는 옷들에서 흘러나오는 고어텍스 성분들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독소, 우리는 숨만 쉬어도 독소는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과호흡, 운동하시는 분들요. 과식, 많이 먹고 여러분 호흡이 안정적이십니까? 많이 먹고 나면 이렇게 숨 쉬죠. 배불러 죽겠네. 실제로
배불러 죽는 거 맞습니다. 과식을 하면 과호흡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간에서 에너지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끊임없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장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유해균들의 스스로 방출하는 독소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유해 물질에 노출된 몸이 보이시죠? 온갖 곳에서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은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독소로 인해서 우리 몸에 나타난 증상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성피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잦은 감기, 입냄새, 그리고 고약한 체취들, 그리고 변비나 설사, 비만, 치질, 여드름, 잡티, 피부 발진, 알레르기, 정신착란, 우울증, 편두통, 두통, 근육통, 구역, 구토, 신경계 작용, 기억력, 집중력 장애, 조로, 생식기 장애, 그리고 불임도 들어갈 수 있겠죠. 대장암, 면역질환, 아주 많은 것들이 우리 몸을 독소로부터 공격하고 있어요. 이걸 지켜내는 게 우리의 간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 지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디톡스를 해야 되는, 간에 있는 독소들을 빼내는, 독소를 막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연 치유력의 회복입니다. 끊임없이 간이 공격을 받지만 우리 몸은 감사하게도 이 간이 견뎌낼 수 있는 독소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소를 견뎌내면 스스로 자연 치유에서 회복하고 정말 묵묵하게 우리의 몸을 지켜내는 것이 간입니다. 그런데 이 간들이 끊임없이 얻는 외부의 독소들, 환경, 식이생활, 생활 습관들에 의해서 독소들이 발생되고, 장내 유해균,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들, 활성산소에서 우리 몸이 공격을 받는다면 간이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질병들이 유입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독소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기존에 내 몸에 쌓여있던 독소를 제거한다면 신진대사가 정상화되어서 자율신경계, 호르몬계, 면역계들이 정상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체지방 분해하는 습관들, 지방은요, 독소들은 지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방 옆에 독소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도 이 독소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지방 옆에 붙어 있는 독소들은요,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독소를 제거하고 간 기능을 회복한다면 지방 옆에 붙어있는 이 독소들이 제거가 되면서 근본적인 비만이 해결되겠죠. 그리고 혈액이 생성되는 과정, 조직세포가 생성되는 과정, 항체 호르몬, 면역들이 증강되는 과정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는 자연 치유력이 회복돼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독소를 막으시고요. 기존에 있던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아주 중요한 해독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독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스템이란 건 돌아가야 시스템이죠.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해독이 멈추는 순간 우리 몸에 자연 순화적인 서큘레이션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그 시스템이 망가지면 결국에는 우리는 굉장한 질병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가는 일을 합니다. 쉬지 않고 대장은 일을 합니다. 쉬지 않고 신장이, 피부가, 혈액과 림프들이 순환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의 해독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간이 해독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대장으로 대변을 통해서 해독하는 과정을 하죠. 신장은 소변을 통해서 해독하는 과정을 하죠. 폐에서는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독소를 뿜어냅니다. 피부를 통해서 독소도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삐져나오는 것들이 과잉된 현상들을 아토피라고 부르고, 여드름이나 화농성 농들이 일어나는 거죠. 혈액을 통해서도 우리 몸은 끊임없이 해독을 하고요. 림프 순환을 통해서도 해독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우리 머리카락 한번 볼까요? 우리 머리카락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성분 안에 외부의 독소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마약 하신 분들 마약 검사 뭐로 합니까? 머리카락으로 합니다. 독소가 빠져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만큼 우리 몸은 모든 시스템이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왜요? 독소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생활 속에서는 이 독소들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은 만성염증,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가진 우리 해독 시스템에 다시 스위치 온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해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해독기관인 이 간을 한번 우리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간에는요, 우리 수용성 독소, 독소들은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습니다. 수용성 독소, 지용성 독소, 휘발성 독소, 아까 얘기했어요. 경기독, 경구독, 경피독, 여러 가지 독소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오면요, 첫 번째 해독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이 간에서는요, 바로 해독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수용성 독소가 빠져나가시면 지용성 독소는 아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 2차 해독 과정을 거쳐서 혈관을 통해서 담즙을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신장과 대장을 통해서 소대변으로 독소를 배출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간입니다. 이 간을 1, 2차 해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독소들은요, 거의 다 지용성입니다. 하지만 이 지용성 독소들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에서 1차 해독 과정을 통해서 이 지용성 독소를 바꿔줍니다. 필요한 영양소는요, 비타민 B2, B3, B6, B12, 그리고 엽산 B9입니다. 글루타치온, 간에서 생성되는 것이지만 부족하다면 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성분들,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은 식물이 가진 식물 내재 영양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B가 아닙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자체가 가진 식물 내재 영양소들이 가진 천연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야채를 자체로 드시든지 아니면 더블엑스에 있는 식물 내재 영양소들을 통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소가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간에서 중간 대사산물로 바뀝니다. 그런데 너무도 불행하게 이 중간 대사산물들이 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뀌는 과정 중에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대사산물들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2차 손상이 굉장히 많이 유래됩니다. 그래서 이때 암이 발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간 대사산물이 끝이 아니라 다시 2차 해독이 되도록 우리는 유황성분, 시스틴이라고 합니다. 황성분들은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 성분인데 시스틴과 메치오닌들의 이런 대사 과정을 통해서 전환을 시켜주죠. 여러분, 우리 황이죠, 황. 유황오리 먹는 이유 아십니까? 황을 그냥 드시면 독입니다. 하지만 황을 먹고 대사를 거친 유황오리의 성분에 있는 그 성분들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하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치오닌 너무 중요하죠. 글루타치온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엔 천장에 붙여서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위에서 글루타치온 형태를 막 부셔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글루타치온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장에 붙여서 혈관으로 바로 공급되도록 하는 게 섭취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조아까,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성분들, 채소들, 마늘, 양파, 항산화 성분 많이 든 매운 성분들 있죠. 그런 것들이 2차 해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 대사산물이 유해하다 했죠. 그래서 이걸 막아주는 항산화제, 비타민 A, C,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여러 가지 구리망간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여러 성분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줄 때 우리 몸은 1차 해독, 중간 해독, 그리고 2차 해독까지 완벽하게 해독 과정을 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사산물이 수용성으로 만들어지면 혈액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고요. 담즙과 만나서 빌리루빈이 또 정화돼서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칠 때 완벽하게 배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간이 하는 역할이 충분히 이수가 될 때 나머지 해독을 하는 과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 기능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 다이어트가 잘 안 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도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도 아니죠.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살이 찝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독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똑같이 움직여도 살이 찌더라는 거죠. 그래서 독소로 체중 조절 시스템이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요. 식욕 조절도 깨어지고 에너지 대사도 깨어지고 호르몬 대사도 깨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뭘로 인해서? 독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해독부터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디톡스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피부 미용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잡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간 디톡스, 간 청소를 통해서 잡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몇백만 원을 들여서 피부과 시술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햇볕을 보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고 열기에 의해서도 기미는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내 몸의 해독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이
김이나 잡티들이 좋아지더라는 걸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디톡스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그 유지 기능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 디톡스를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금방은 몇 킬로가 빠질 수 있지만 다시 독소 때문에 살이 찌는 패턴이 회복되지 않아서 요요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디톡스를 하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변비 문제가 많죠. 독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대변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톡스를 통한 체질 개선 필요하겠죠. 그리고 면역 증진, 암 예방, 정말 이 디톡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해독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몇 개까지 들어간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나 해독해야겠네.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자도 피곤하다. 주말이면 시체처럼 퍼져 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눈 흰자가 탁하다. 피부가 칙칙하고 부석부석하다. 과로나 가움 후 회복이 느리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몸이 늘 무겁다. 몸이 전체적으로 부은 느낌이다. 감정과 의욕과 기복이 부쩍 심해졌다. 머릿속이 자주 멍하다. 매일 시원하게 변을 보지 못한다. 속이 더부룩하다.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아무리 해도 군살이 빠지지 않는다. 사시사철 감기와 알레르기를 달고 있고 잘 회복되지 않는다. 달콤 짭짤한 간식이 땡긴다. 밀가루 음식, 유제품이 너무 땡긴다.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 소변색이 짙고 냄새가 난다. 피부가 극지성, 극건성이다. 피부와 발진, 습진이 있다. 머리카락이 거칠고 끝이 갈라진다. 손톱이 쉽게 갈라지고 부서진다. 눈 위에 다크서클이 있다. 관절 통증이 있거나 뻣뻣하다. 근육통이 있다. 두통이 있다. 밤에 자다가 깬다. 과체중이다. 여성들은 생리를 할 때 몸이 붓거나 신경질이 난다. 생리통이 심하다.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가 있다. 성생활이 망같지 않다. 이 증세 중에서 내가 10개 이상 들어간다는 분들은 반드시 디톡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병원을 다닐 때 아메 사업을 하기 않을 때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려고 무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서 15개 이상이 포함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암의 사업을 하고 디톡스를 여러 번 거치고 영양제를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잠을 예전보다 더 자지 않는 때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서 5개가 들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건강해진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해독을 한번 선택해 보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린 시스템입니다. 해독은 깨끗해지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최고 해독 전문가인 내과 의사입니다. 심장 전문입니다. 이 사람 알드레 한드로 윤거 박사님께서 이 사람이 고안한 방법이에요. 클린 시스템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냥 방법입니다. 이분이 제안하는 방법은요. 해독의 필수 과정은 최소가 2주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저는 이분이 많이 몸이 안 좋다든지 질병이 있는 분들은 2주를 한 번 더 하든지 3주 과정을 거치든지 3세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 단위가 2주입니다. 소화기관의 과부하를 줄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못 먹어서 병이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옵니다. 그래서 소화기능은 이미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위, 장, 간, 심장 그 모든 장기들 중에서 특히 소화기관 제가 심장을 갑자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입을 통해서 들어오면 12지장부터 시작해서요. 위, 그리고 소장, 대장, 그리고 우리 몸에서 빠져가는 그 순간까지 중간에 담낭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능은 사실은 소화기관입니다. 여기에 이미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는 게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12시간 간격을 지켜서 몸을 회복시킨다. 이 12시간 간격이요. 우리 혹시 그것 아세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침 굶는 거 있죠.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체내 환경을 재건한다. 그래서 수면 패턴이라든지 식간이라든지 이런 거 재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 건강을 지킨다. 독소 제거를 강화한다. 이건 클린 시스템. 미국의 알드레한드로 윤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한번 어떻게 할까? 방법적인 말씀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독 작용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아까 도표를 보여드렸어요. 비타민 B군과 글루타치온과 그리고 단백질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오메가3라든지 이런 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충분히 영양소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공식품, 산성식품, 특히 유제품, 밀가루, 육식
피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육식 중에서도 특히 오히려 소고기가 산성 음식에 가깝습니다.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극적이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우유들 아니면은 뭐 각자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땅콩일 수도 있고요. 망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설탕, 트랜스지방. 저는 진짜 디톡스를 권하면서 믹스커피 끊어드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들 믹스커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카노 괜찮겠죠? 하지만 아메리카노는 그 콩을 볶잖아요. 콩을 볶잖아요. 볶아 얼마나 볶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잖아요. 볶는 순간 당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고기를 굽잖아요. 굽는 순간 당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음식물이 구워지는 순간 당 독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의 해독에 방해하는 식품, 음식들, 카페인, 술, 담배, 뭐 이것만 있을까요? 과자도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거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 소화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해독에 필요한 최소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늦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늦게 했더니 나는 해독 시간이 필요해서 늦게 잠을 잤어. 그럼 간이 해독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저녁 시간을 좀 당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 금식입니다. 아까 간헐적 단식 말씀드렸습니다. 12시간 금식은 간헐적 단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 패턴입니다. 간헐적 단식까지 하시려면 최소 14시간, 16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본인이 조절하셔서 간헐적 단식을 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소 제거를 위해서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1번,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독소가 잘 해결되지 않고 다시 재유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환경이 굉장히 정상화되는 게 필요하겠죠. 보통 14일, 아까 2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충분히 넣어주고 장 환경이 나빠지는 것들을 빼주고 장 환경이 좋아지는 비타민C라든지 식이섬유를 충분히 넣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장에는요,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를 차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유익균이 15%를 넘어가면 유익균이 15%가 넘어가면 중간균, 60%의 중간균이 유익균인 척해서 우리 몸은 전체가 유익균화됩니다. 그런데 유해균이 15%를 넘는 순간 중간균 60%가 유해균인 척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전체가 유해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익균과 유해균의 퍼센테이지를 정말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애쓰는 동작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을 만드는 방법은 유해균이 아닌 유익균이 15에서 20%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스처를 취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장 건강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장점막을 파괴하는 곰팡이균, 균의 증가를 막는다. 특히 장점막을 파괴하는 균들이 늘어나려면 체온이 떨어지면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온 상승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체온을 증가시키는 것도 균을 막아주고요.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도 균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장점막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게 유해 독소가 유입되는 걸 굉장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충분히 좋은 유산균들을 많이 먹어주신다면 이 장점막들이 쫀쫀해져서 유해균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폐물, 독소 배출을 위해서 원활한 배변 활동 필요하겠죠. 그리고 채워야 빠집니다. 여러분들 똥을 퍼내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물을 맑아지기 위해서 방법은요. 첫 번째는 나쁜 물을 퍼내시고 좋은 물을 충분히 넣어주시면 흘러나와서 넘쳐서 우리 몸은 좋게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음식은 막아주시고요. 좋은 음식을 충분히 넣어주셔서 우리 몸을 정화하는 과정들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냉온수 샤워를 하는데 우리 냉온수 찬물에 오래 있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차 목욕은 체온을 굉장히 많이 올려줍니다. 교대욕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할 때는 따뜻한 물. 길지 않으셔도 돼요. 1분에서 3분 정도 따뜻한 물. 그리고 찬물, 다시 따뜻한 물, 찬물, 다시 따뜻한 물을 반복적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하시고 마무리는 따뜻한 물. 처음과 끝은 따뜻한 물로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대욕입니다. 체온을 굉장히 많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사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 명상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리플렉스 1699도 굉장히 좋은 독소 제거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혀를 눌러주면서 전신의 혈의 서큘레이션을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풀어주는 것들은 그냥 순환을 약간 증가시켜준다면 강한 자극들은 혀를 완전하게 빠르게 돌려주는 동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장을 강화시켜주는 동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플렉스 1699도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 기능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해독 작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을 공급해 주신데 아까 도표에 보여드렸습니다. 비타민 B군들과 글루타치온, 단백질,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성분들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간에서 1단계 해독 작용에서 중간 대사 산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B군, B2, B3, B6, B9, B12, 글루타치온, 플라보노이드, 인지질, 오메가3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은 기름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으로 대체하셔야 나쁜 기름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단백질들입니다. 정말 필요한 영양소죠. 그리고 2단계 중간 대사 물질이 최종 대사 산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미노산들,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글리신, 타우린, 글루타민, 시스테인, 메티오닌 모든 것들이 단백질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글루타치온, 비타민 B군 여기서도 필요하겠죠. 플라보노이드 성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독 과정에서 다시 단백질, 비타민 B군 필요하죠. 해독 과정에서 항산화 작용에 필요한 성분들은 코엔자임 Q10, 간에서 굉장히 많은 성분입니다. 실제로 간에 존재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하지만 40이 넘어서면 이 Q10 성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60이 지나면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비타민 A, C, 셀레늄, 구리, 아연, 망간, 실리마린, 플라보노이드 성분들, 우리 밀크시슬에 들어있죠. 실리마린 성분들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어줄 때 간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 디톡스를 한번 정리를 이제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필수 기능은 소화기관의 과부하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조금 부드러운 식사를 해주시고요. 점심엔 고형식을 하시고요.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시간, 14시간,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장환경 개선을 위해서 항균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이오, 갑자기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틱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이섬유, 그리고 비타민 C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가면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 B군, 아미노산, 실리마린, 항산화제들 충분히 공급하시고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와 오메가3 좋은 물 충분히 공급하신다면 간이 디톡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해독을 돕는 영양제 성분을 조금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X 종합 영양제 안에는요, 아까 말했던 구리, 아연, 망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플라보노이드, 식물 내재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밖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영양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독을 위해서 특히 식물 영양소와 함께 이 WX를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면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과정들 그리고 1, 2차 해독 과정에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영양소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성분은요. 염증이 일으키는 많은 성분들이 이 오메가3가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간은요.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으로 대체해 주셔야 나쁜 그림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염증을 일어나는 과정들을 막아주는 오메가3를 충분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아까 말씀드렸던 2차 해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독소들이 강한 독소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인데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로 공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이보비츠 식이섬유, 장 운동을 자극해서 배변을 촉진해주고 독소 배출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변이 딱딱해요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 식이섬유 같이 드셔주시면 되게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옛날 자료라서 이게 인텐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365 밸런스 위딘 365 몸에 유익한 장내 세균들을 회복해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용어들이 자꾸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히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이 항균 작용 아까 말씀드렸죠. 열을 내주셔야 우리 몸에 염증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가리도 넣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리 넣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밀크시슬 EX, 글루타치온 생성도 증가시키고요. 아까 실리마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간에서 해독하는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 플러스, 요즘에 또 다른 성분들도 있겠지만 이 비타민 B군들은요. 1차 해독, 2차 해독 다 필요합니다. 간을 도와주는 가사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 집 청소하시면 힘드시죠?
독소 청소 혼자 하시면 힘드시죠? 그런데 이 간이 혼자 하지 않고 비타민 B군이 충분히 공급되면 간의 가사도우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사도우미 쓰시면 너무 좋겠지요? 그럴 것처럼 간의 가사도우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많이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C 성분, 수용성이기 때문에 시시간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에 독소가 많다면 양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수용성 독소들이 빠져나갈 때 이 비타민 C는 농계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딱 안고 독소를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 곳을 건드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좋은 배출 도구입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 간 기능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은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화학 공장, 우리 몸의 화학 공장. 그런데 이 간 공장에 기름칠을 막 해주면 착착착착 잘 돌아가겠죠. 간 공장이 기름칠이 안 돼 있으면 기능이 떨어지겠죠. 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에너지를 확실하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조금 양을 늘려주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불면증이 심해요 하면 저녁 큐 때는 줄여주든지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좀 더 보강해 드셔서 그것들을 시간 간격을 조금 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주 디톡스는 이렇게 하세요. 요 방법은 밖에 나가시면 많은 분들이 자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패스하겠습니다. 1, 2, 3일 차에는 아침, 점심, 저녁 1, 2일 차에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바디킬을 먹습니다. 1, 2일 차에는 왜 우리 몸에서 올스탑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3, 4, 5, 6일 차에는 점심을 먹고요. 7일 차에는 다시 아침, 점심, 저녁 올 바디킬입니다. 그리고 8, 9, 10, 11, 12, 14일 차는 아침은 가벼운 식사, 점심도 점심 식사, 저녁 바디키. 그래서 2주 동안 하는 게 클린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3주 하셔도 무방하고요. 2세트 하셔도 좋습니다. 추천드리고요. 나는 살을 빼고 싶어요. 그럼 기존 살을 제거하기 위해서 CLA나 슬림 스마트 같이 넣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제품은 하나하나 가격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이 자료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는 우리 또 항작물 리더님도 협조해 주셔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 디톡스 하고 나니까 뭐가 좋아졌는데 이게 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알레르기 좋아지신 분 전 굉장히 많습니다. 물독이 있으신 분들 많아요. 우리 밖에 나가면 목욕탕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들 있죠. 마사지도 해주시고 그분들은요 자기 몸을 위해서 영양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한약도 많이 드시고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한약을 오랫동안 드신 분인데 물독이 있어요. 물독, 수독. 목욕탕에서 일을 하시는데 물독이 있으신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리에 가려움이 너무 심했던 분들이 이 간디톡스 이후에 그 가려움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주기별로 간디톡스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토피 있는 분들 많이 개선이 되죠. 근데 아토피는 한 번만에 절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장기전으로 보시고 해독 하시고요. 장해독, 간해독 나눠 가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 간질환 많죠. 그리고 불임, 불임도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독소가 오랫동안 유지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을 반복해서 최근에 저희 소비자분 중에서도 이번에 임신하셨다는 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간 디톡스 하시고 효과 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림프 부종 개선, 요거는 사례인데 제 사례가 아니라서 혹시나 여러분들 이 사진을 제가 공유는 해드리지만 외부 누출은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서 확인은 했습니다. 클린 시스템 했다고. 그런데 이분의 사례를 지금 혹시 사진을 찍으셔서 인터넷에 유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나 카톡들에 유포는 하지 않으시고 사진을 한번 공개해 보겠어요. 너무 획기적이었어요. 이분 사례가. 이분은요. 림프 부종이 너무 심한 분이셨는데 3주 디톡스를 하셨어요. 3주 클린 시스템을 하셨어요. 처음 상태는 이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능한 다리인가요? 좌우가 대칭이 안 맞아요. 오른쪽 다리가 부종이 굉장히 많이 심하죠. 림프 부종이 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행하셔서 거의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이렇게 변했어요. 부종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정상화되었습니다. 거의 일반 다리와 비슷한 상태로 부종이 가라앉았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이 체성분 분석표가 너무 대박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다리는요, 부종을 정말 표준 이상을 훨씬 넘어섰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체외 수분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분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인바디 점수가 측정이 되지 않으셨어요. 보이십니까? 인바디 점수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3주 디톡스 후에
수분 오른쪽 다리에 그 표준 이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도 표준 이상입니다만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체외 수분비도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몸도 많이 좋아지고 체중도 많이 감량됐고요. 그런데 인바디 점수가 77점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변에 많은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진짜 여러분들 잘 비우시고 잘 채우셔서 건강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조금 이렇게 살짝 아프다가 하늘 날아간다면 우리 너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간 디톡스를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